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앨리스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격 심리 이론에서 이러한 인지 이론도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인지 이론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앨리스와 백의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앨리스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의 내용은 앨리스의 인지적 성격 이론의 개요와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고 ABCDE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BCDE 이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앨리스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1913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을 해서 1925년 이런 부모의 이혼도 경험을 하고 1943년 컬럼비아 대학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47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 정신분석 수련을 하였고 1955년 합리치료 인본주의 플러스 행동주의를 취했으며 1961년 합리정서 치료로 명칭을 바꾸고 1993년에 합리정서 행동치료라고 해서 쭉 활동을 하시다가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앨리스는 어떤 사건보다는 하나의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신념 체계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였죠. 어떻게 보면은 현사학 측장에서 자기 주관적인 경험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합리적 이성이 중요하다는 기본적 가정에서 출발한 그의 상담 접근 방법은 이러한 인지치료, 인지정서치료로 바뀌고 그리고 인지정서 행동치료로 발달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발생이 되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은 이렇게 좀 연관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장애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 부적응도 오고 정신장애도 올 수 있다. 그런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야기된 부적절한 감정이나 어떤 역기능적 행동은 또 다른 비합리적 생각을 촉발하는 이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하여 이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합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의 어떤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당위성, I must, 나는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타인에 대한 당위성,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 others must. 또 조건에 대한 당위성, 조건도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대부분 뭐뭐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must, ought, have to 이런 영어로는 이렇게 뭐뭐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 타인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조건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의 근원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를 보면은 이제 당위적 사고, 굉장히 이제는 가장 큰 것이죠. must, should, 뭐 ought, have to.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에 대한 당위. 또 이 과장적 사고도 바로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가 될 수 있죠. 무엇이 끔찍하다, 뭐만 큰일 난다. 나 이번에 중간고사 잘못 보면 정말 큰일 나. 근데 그러면 중간고사
잘못 봤을 때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볼래? 그러면 없어요. 엄청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 이번에 운전면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끔찍해. 뭐 이렇게 어쨌든 너무 과장적 사고를 갖는 거 별로, 이것도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다. 사실은 이런 사람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과장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좌절의 불포용, 예, 제가 발음이,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죠. 사실은 제가 수많은 사업도 많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하나하나 좌절을 했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 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또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수용하는 태도, 포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치의 총체적인 비하. 예, 뭐 자기 비하, 타인 비하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수학 시험을 잘 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주 나쁜 아이야. 나는 바보 멍청이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당위적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장애적 사고, 타인에 대한 당위적 사고, 세상에 대한 당인의 사고. 여기에 첫 번째 당위적 사고가 이제 자기에 대한 당위적 사고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성, 현실을 훨씬 더 과장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끔찍하고 못하면 큰일 난다는 등등. 또 인간 비하성, 자기 비하, 타인 비하. 자기 비하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이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비하 같은 건 안 하겠죠? 예. 수학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을 때 나는 나쁜 아이,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좌절의 불포용,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번 하면 노한영과 강영신이가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는 이런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또 이 정서장애를 유지시키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자, 알고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이죠.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직장에서 정말 존경만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 대우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 인정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직장으로부터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기가 이런 생각을 비합리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것 다르게 생각되면은 굉장히 외로워지고 막 우울에 빠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서 정서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또 나를 내가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만인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하고 성취적이어야만 한다는 생각. 근데 사실은 뭐 모든 측면에서 철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 합리적인 사고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나쁘고 사악해서 그러한 사악함 때문에 가혹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 예,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끔찍하고 파국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엄청 그 신경적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 신경질적인. 예, 이런 것도 역시 비합리적인 사고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뭐 있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뭐 지금 대통령도 되고 아니면 뭐 세계 1위 갑부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은 외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과 장애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 어, 그러니까 자기의 불행을 전부 이제는 자신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성찰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외부에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인생의 어려움이나 자기 책임감을 직면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생각. 예, 그걸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직면해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냥 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만한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예, 이런 것도 좀 비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많은 걸 해주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 지 엄마가 딸한테 뭘 물어보면은 그건 엄마가 스스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자신의 과거사가 현재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과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것이 또한 유사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타인의 문제나 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몹시 당황하거나 속상해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죠. 또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항상 있고 만약 이러한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면 파국이라는 생각. 뭐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것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런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파국이라는 생각. 이것도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사고다. 자, 이제 ABC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사고와 신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여 대처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직한 정서와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인지, 즉 사고, 그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은 사건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와 행동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 행동을 초래한다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합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며, 이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비합리적 신념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우리가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는 이 앨리스의 어떤 상담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앨리스는 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사건보다는 신념 체계에 있다. 이것을 이제 ABC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죠. 자, A. 자, 활성화된 사건. B. 신념 체제. 그리고 이것을 C.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떤 활성화된 사건이 있으면 이 신념을 비합리적으로 하느냐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앨리스는 이 내담자의 문제는 그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 신념 체제로 바꾸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경험과 또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걸 바꾸기 더 어렵죠. 아무리 반박을 해도 그 당시는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자기의 어떤 성격대로 그러한 태도를 이제 보이고 많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A, B, C, D, E 모델입니다. A 활성화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비신념 체제로 넘어가서 만약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이러겠죠. 그렇지만은 신념 체계가 이것을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하면 결과는 뭐 우울이나 불안은 오지 않겠죠. 활성화된 사건, 뭐 실직됐다.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거야. 열심히 뭐 누구나 다 실직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 정서적인 행동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실직됐으니 나는 뭐 살 수 없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면 행동 체계가 상당히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논박해서 효과를 본다고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는 인지정서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자, 인지정서 행동치료에서 상담자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신념 체계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반박하는 기법들도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해갖고 이제 반박을 해서 그 효과를 보더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겠죠. 자, 앨리스는 ABC 모델을 고안함으로써 인간의 정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A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활성화된 사건,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으로 선행사건 또는 촉발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을 전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진 않았겠죠. 아마 여러분들나 저나 그거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상담 모델이 나오는 것이죠. 자, B는 신념 체계죠.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사람이 지닌 신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C는 활성화된 사건과 관련된 신념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말하죠. 그래서 합리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면 그 상황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결과는 죄책감, 불안, 분노 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D는 이제 논박인데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도전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논리성, 현실성, 유용성을 들어 공격하는 논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E는 효과인데 논박의 인지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자, 상담자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을 철저하게 논박함으로써 이런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한 다음에 자기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앨리스가 주장한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을 코칭하려고 할 때 어떻게 논박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두 개만 골라 답해 보시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자, 논박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사랑과 인정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실 아무것도 발생이 안 돼요. 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논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유능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며 성취적이어야만 한다. 뭐 철저하게 유능하지 않으면 어떻고 또 그것이 성취적이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지는 그렇게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는 또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끔찍스럽고 대단히 슬픈 일이다. 또 뭐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끊임없이 걱정해야 된다. 삶의 어려운 일이나 주어진 책임은 직면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 또 과거의 경험이나 사태가 현재 행동을 결정하며 사람은 과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합리적인 신념인데, 자,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며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 있어야 된다. 아까 비합리적인 신념을 코칭을 할 때 논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모 대학교 학생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왔었는데 국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뭐 시키면 일은 뭐 열심히 하는데 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능동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안 시키면 그냥 자기 개인적인 것만 계속 하고 시키면 그것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과 싸우고 있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가. 그랬더니 비합리적인 신념을 학생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완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해야 돼. 실수할까봐 철저히 꼼꼼하게 반복해서 확인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보면 자, 이러한 신념을 합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실수도 거의 없고 일을 완벽하게 하는 편이다.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있는가? 그랬더니 일을 할 때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일의 속도가 느리고 능률이 떨어져 일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다가는 또 그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어렵고 자율적으로 찾아 일은 어렵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이 진실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을 능력적으로 하기 위해 실수가 없도록 반복적으로 보는데 내가 하는 일은 느려도 거의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박을 했죠. 만약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 실제로 나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은 절대로 안 벌어지는 것이죠.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한심한 실패자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지만 실제로 발표를 했을 때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 나를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는가 했더니 뭐 준비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덜 소비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논박을 통해서 그 비합리적인 생각을 이제 바꾸는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 봤고요. 그래서 요 앨리스 성격 심리 이론에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앨리스는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신념 체제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지 정서 행동에서 상담자는 이런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신념 체제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앨리스는 이러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사건보다는 신념 체제에 있음을 ABC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